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유튜브에서 우연히 이곳을 발견하곤 몇 번 듣다 보니 저희 집과 같은 집들이 많다는 걸 알곤 위로를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매일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던 이곳에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혼을 하셨고 저는 하루아침에 영문도 모르고 엄마를 따라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제 기억에 부모님이 크게 다툰 것 같진 않았는데 갑자기 헤어지시게 되어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평범한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지내며 학교를 잘 다니던 전 갑자기 전학을 가야 했고 작디 작은 집에서 엄마와 단둘이 지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한 변화들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생겼다는 것을요. 당시 어렸던 전 그냥 따로 살게 되었구나 정도로만 인식을 했지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나는 엄마가 키우기로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랑 따로 사는 제 이야기에 반 친구 한 명이 너희 부모님 이혼했구나? 넌 그런 것도 몰라? 라고 해서 그제서야 알게 되었고 그때 부끄러움과 함께 밀려오는 복잡한 감정에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평범하지 않은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제 초등 시절이 평범하지 않았던 이유는 엄마에게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헤어지셨지만 저는 한 달에 2번씩 아빠를 만났습니다. 아빠의 집에서 자고 오는 날이면 엄마는 전날부터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절 챙겨주셨고 엄마 본인의 외출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빠 만나면 저번에 갖고 싶다고 했던 인형 있잖아. 그거 사달라고 해. 알았지? 아빠 만나면 친구들은 다 브랜드 신발인데 너만 이런 신발 신는다고 그래. 아빠 만나면 다음 주에 소풍이라고 이야기해. 그땐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엄마는 늘 제게 아빠를 만나면 무언가를 요구하라고 시켰습니다. 한 번은 아빠한테 엄마가 아파서 일을 못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해. 알았지? 엄마 회사 나가잖아. 어디 아파? 그래, 어디 아파.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알았지? 그래서 용돈도 못 쓴다고 용돈 좀 달라고 해. 그리고 학원도 다니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그땐 양육비나 이런 거 몰랐으니 다른 집은 아빠가 돈을 벌어다 주는데 우리 집은 엄마 혼자 돈 벌어서 나를 키우니 엄마가 힘이 든가 보다 하고 말았었는데 이후 알고 보니 아빠는 저를 충분히 키울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양육비를 주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엄마는 저를 핑계로 수없이 아빠에게 생활비를 더욱 요구했고 제가 장염이 걸려서 아팠을 때는 굳이 필요 없던 입원까지 시키면서 아빠에게 제가 많이 아파서 입원을 했다며 돈을 요구했고 학원을 더 다녀야 한다고 더 요구를 했습니다. 아빠는 잘 살았습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아빠는 늘 넉넉했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셨어요. 설날에는 외갓집을, 추석에는 아빠를 만나 친가에 갔는데 중학생 올라갈 때부터 엄마가 명절에는 모두 아빠와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친가에서 명절이라고 주시는 제 용돈이 탐이 나셨는지 명절을 보내고 돌아오면 엄마는 할머니가 용돈 얼마 줬어? 삼촌들은? 줘봐. 엄마가 맡아둘게. 너 대학 갈 때 써야 하니까. 라고 하시고는 모두 가지고 가셨습니다. 친가는 모두 넉넉하셨어요. 부모님이 이혼으로 저는 그분들에게 자주 만날 수 없는 손녀이자 조카였기에 한 번씩 뵙게 될 때면 용돈을 거의 100만 원 정도는 받게 되곤 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키운다고 데리고 오셨지만 어렸을 때부터 저는 늘 혼자 있었습니다. 엄마는 일을 나가신다는 이유로 저를 돌보지 않았고 제가 혼자 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는 친구들과 놀러 간다면서 외박도 하셨으니까요. 주중에 늦게까지 술을 드시고 새벽에 들어오시는 일도 잦았고
다 저녁에 곱게 화장을 하고는 집 앞에 마중 나와 있는 다른 아저씨 차를 타고 놀러 나가곤 했어요. 엄마가 왜 이혼을 했는지, 아니, 왜 이혼을 당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엄마는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하였고, 술을 좋아하였고, 돈이 생기면 쓰느라 바빴습니다. 제 옷은 늘 아빠에게 사달라고 시켰으면서 엄마는 자신의 옷과 구두, 화장품을 사기 위해 항상 쇼핑을 다녔으니까요. 그러한 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때가 고1 때였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8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작은 빌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빠를 만났을 때 제 궁금증을 어쩌지 못해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랑 왜 이혼했어? 아니, 아빠는 왜 날 안 키운 거야? 원래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거라던데? 처음으로 부모님의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제 말에 아빠의 두 동공이 흔들리시더라고요. 그땐 네가 어리기도 했고 엄마가 너만은 잘 키우겠다고 했거든. 그러면서 널 너무 데리고 가고 싶어 했어. 온종일 회사에 나가 있는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쭉 계속 잘 만나고 있잖아. 아빠랑 살지 않는다고 해서 아빠 딸이 아닌 게 아닌데. 그리고 그때 네가 엄마랑 살고 싶다고도 했었고. 그때 문득 스쳐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저한테 엄마는 엄마랑 살아야 한다고 엄마랑 살 거라고 말하게 시켰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나 아빠랑 살아도 돼요? 그러면 엄마가 속상할 텐데 왜? 무슨 문제 있어? 엄마는 안 속상해. 엄마는 나 없어도 돼. 엄마는 돈만 있으면 되거든. 나 그냥 아빠랑 살고 싶어요. 아빠는 많은 것을 물어보지 않았고 그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아빠가 제게 미안할 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저는 아빠에게 엄마의 모습을 이야기해주지 않았거든요. 아빠는 아마 저의 그 한마디에 모든 걸 직감한 듯 보였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아빠와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지금껏 나 혼자 널 이렇게 키웠는데 뭐? 아빠한테 가? 그래, 너도 머리가 컸다 이거지? 아빠 집이 더 좋지. 그래서 아빠 집에서 산다고? 아빠한테 간다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엄마는 아빠에게 가겠다는 제게 윽박을 질렀고 저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 가려거든 지금까지 내가 너 키워준까 네 아빠한테 달라고 해. 두 부녀가 아주 만나고 싶을 때마다 만나게 해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줬더니 이제 나를 버리고 둘이 같이 살겠다고? 역시 엄마에게 최우선은 돈이었습니다. 당장에 제가 아빠한테 가면 양육비부터 해서 저를 핑계로 받아왔던 생활비들이 끊기니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제 옷이 뜯겨질 만큼 엄마는 절 가지 못하게 막았었지만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아빠에게 전화를 하여 절 데리러 와달라고 하였어요. 이후 아빠는 변호사를 통해 양육권 지정 변경을 신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계속 문자로도 회유를 하고 협박도 하곤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싫어 휴대폰 번호를 바꾸어 엄마의 연락을 차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 번씩 엄마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게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엄마는 제게 엄마이니 생각이 나긴 합니다. 엄마는 왜 저런 삶을 사시는지, 왜 우리 엄마는 저런 사람인지, 조금만 더 평범하실 순 없었는지, 나도 나중에 커서 엄마 같은 엄마가 되면 어떡하나 싶은 걱정도 돼요. 결혼을 아예 하지 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 저는 안정적으로 아빠와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직 좀 복잡한 게 사실이에요. 지금의 제 마음이 많이 힘들기는 하지만 잘 이겨내 보려고요. 전 제 스스로를 이제 막 피어나는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 모를 들꽃이라 잡초들 사이에서 피어났지만 자연과 어우러져 은은하지만 아름다운 향기를 퍼뜨려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요. 지금은 아직 미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꼭 사회에 쓰임이 있는 사람이 되고 참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심지 굳게 살아가겠습니다. 제 고민과 혼란한 마음을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